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뉴파인 과학에서 통합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창원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1년 3월 학평 문제인데요.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 지금 이제 아마 기말고사 대비해서 문제 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운동량, 충격량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적인 힘,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량은 단순히 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네, 이 운동량에 대해서 그 정의를 심각하게 물어보거나 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네, 굳이 이 속도를 강조한 이유는 이 운동량이 단순히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 운동량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에 반해서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충격량은 그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물체가 받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물체에 충격을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 강한 힘으로 충격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물체에 충격을 주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충격을 오래 주면 줄수록 그 물체가 받은 충격을 받은 정도는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은 어떻게 하면 그 물체에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느냐? 물체에 가하는 힘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 물체에 충격을 주는 시간을 오래 줄수록 그 물체가 받는 충격량 자체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량의 단위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이 충격량은 물론 힘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단위를 다시 한번 잘 뜯어보자면 이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F는 ma. 저희 다 배웠죠, 그렇죠? 네. m 질량 곱하기 가속도 제곱의 단위를 씁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시간을 곱한 거예요, 시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이 하나 소거되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보면 단위가 동일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단위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같은 차원의 물리량이라는 뜻입니다. 네, 같은 차원의 물리량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네, 단적으로 보면 속력과 속도, 저희 배웠죠? 네, 속력과 속도는 동일하게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씁니다. 하지만 서로 무조건 같은 건 아니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같은 차원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연관성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 네, 이걸 한번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더 깊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F는 저희 흔하게 알고 있는 ma입니다. ma.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근데 이 가속도는 또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질량 곱하기 시간당 나의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하는 물리량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 시간이 소거됩니다. 네, 그러면 질량의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느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게 되면 그게 이제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럼? 네,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네.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하면 처음의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충격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충격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힘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알 수 있다. 네. 한번 역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어떤 물체에 충격을 줬는데 그 물체가 이만큼 날아갔다. 그러면 운동량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겠구나. 내가 충격을 많이 주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물체에 충격을 줬는데 이 물체가 저 멀리 날아갔다. 그럼 운동량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충격을 많이 줬겠구나. 라고 다시 역산해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이렇게만 지금 문제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떻게 그 정보를 주느냐? 그래프를 통해서 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게 됩니다. 어떤 그래프를 주느냐? 힘 곱하기 시간.
즉 힘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네, 그럼 힘 시간 그래프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량을 알 수가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체에 이렇게 충격을 줬는데 시간당 주는 힘을 일정하게 이렇게 물체에 충격을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물리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 아래 면적이 결국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물체에 충격을 주게 되면 이렇게 시간당 일정하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물체에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면 한번 강하게 임팩트를 한번 딱 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서서히 약해져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충격을 보통 주게 되기 때문에 보통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이렇게 한 번에 강한 임팩트를 주고 그 임팩트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양의 힘 시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역시 똑같이 여전히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하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평균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힘. 평균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물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지만 아까 무엇과 무엇을 곱한 값이다?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게 나온다면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아래 면적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아래 면적이 있을 때 이 그래프 아래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힘, 즉 이렇게 그래프의 절반을 나눴을 때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고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을 같게 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와 이 사각형의 그래프를 같게 하는 힘을 평균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충격량에서 힘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게 하는 그 힘을 평균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 힘. 평균 힘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간단하죠. 평균 힘은 그래프 아래 면적,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년 3월 학평 물리학 1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 퍽, 아이스하키 퍽을 가지고 이렇게 쳤더니 이 골대를 지나가서 골대를 뚫고 벽에 부딪혀서 정지한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이 아이스하키 퍽이 받은 그 속력 변화 그래프를 이렇게 속력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 자, 1번 구간을 지나면서 속력이 5V에서 3V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다? 운동량이 감소했겠죠. 그치? 속력이 감소했으니까. 자, 그럼 이때가 언제? 이렇게 골대를 지나갔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골대를 다 지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등속 운동 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3V에서 속력이 0으로 감소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한 번 운동량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운동량이 감소한 구간이 얼마? 1번, 2번 구간. 이 구간에서 운동량이 감소했고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1번 구간이 이쪽, 2번 구간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구간에서 이 아이스하키 퍽의 질량 M이라고 했을 때 최초에 지금 이 친구가 5V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운동량이 5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골대를 지나가면서 속력이 얼마? 3V로 변했으니까 운동량이 3V만큼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스하키 퍽이 이 골대를 지나가면서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얼마냐? 2mV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번 구간에서 그 힘을 어느 시간 동안 받았느냐라고 하면 ET라는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 받은 아이스하키 퍽이 받은 평균 힘을 구해보면 평균 힘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충격량을 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번 구간에서 받은 아이스하키 퍽이 받은 충격력은 평균 힘은 ET분의 2분의 MV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무엇을 줬느냐? 2번 구간에서 그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 1번 구간에서 받은 평균 힘의 2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2번 구간에서 받은 평균 힘이 얼마느냐? 그건 이 친구 2배 하면 되니까 T분의 2MV가 되겠다. 그쵸? 네, 그러면 이 친구가 2번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충격량은 지금 속력이 3V였다가 정지했으니까 3MV에서 0이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 3MV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평균 힘은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 힘을 받은 시간 동안 그 힘을 받은 얼마만큼 충격량을 받았는지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2번 구간에 힘을 받은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2분의 3t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속력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격량을 계산하고 평균 힘을 계산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지금 21년 3월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하고 아니면 평균 힘을 구하는 문제가 기말고사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기말고사 지금 통합과학 공부하고 있을 텐데 공부해보면서 꼭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보면서 기말고사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